전국에 이 안보 위기, 생존의 위기가 지금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1년 반, 이 종북 주사파 정권의 어떤 탄생의 1등 공신 아닙니까? 예. 그 이후에 지금 거의 뭐 야당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임종석이나 이 주사파 정권이 거의 일사천리로 저들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애국지사들이 지금 불법 구속 감금됐지 않습니까? 예. 사법부 재판이 정말 법이 무색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지금 구속 기소시켜서 선고를 때려버리고 있잖아요. 예. 자,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제가 지금 완전 개판 났잖아요. 군사적인 국방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외교도 완전히 뭐 정말 바닥이 떨어졌고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자한당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자유한국당의 실체라고요. 그럼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구조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첫째, 이 탄핵에 주동 선동했기 때문에 소위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저들은 같은 한편인 거예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박지원이나 김무성이 한편 아닙니까? 한편이라. 두 번째, 현재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이 아마 상당 50%가 넘을 거예요. 이들은 소위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간에 있어서 웰빙한 여당에서 정말 뭐 공직이 있다가 웰빙하던 친구들이 와서 소위 정치라는 정치의 개념과 정치관도 없이 정말 어떤 그 권력을 사유화시키는 그런 정말 어떤 무가치, 무소신, 무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야당으로 바뀌니까 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나와서 투쟁하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재인이나 문재인 지지자들이 전화 몇 통 하면은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런 친구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임종석이 주사파 세력들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 결과 결국은 이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몰락하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규정에 암덩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암은 도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뭐 3기, 4기 정도로 갖고 그냥 죽을 상황 직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기 전에 도려내야 된다.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하다. 사형 선고 받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그 규정을 항상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러 가지 문제, 뭐 이 한미동맹 문제, 외교 등등 모든 문제가 경제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그걸 막아줘야 될 세력이 자한당인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편으로는 자한당을 계속 비판을 하지만은 사실 비판한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바뀌어야 비판을 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그 자한당의 대체 정당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대한애국당이 중심이 돼서 전체 어떤 우파의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의 어떤 확장, 저는 어떤 그 부분이 참 절실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요. 그럼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또 보면은 유튜브가 지금 보면은 거의 뭐 대세고 난리죠. 뭐 일반 공영방송의 시청률 자체가 뭐 몇 % 되지 않기 때문에 여든 야든 뭐 전부 다 이 유튜브로 지금 막 물밀듯이 지금 밀려오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우리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저는 한 4가지를 이렇게 좀 대한민국당 홍보나 정책 쪽에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예. 우리가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뜻이 분명히 뭐냐면은 명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위에 있어요. 대한민국당은 창당이 2년도 어떤 불법
대한 부분을 항거하는 어떤 그 정신이 깃들어 있고, 결국은 그 정의와 진실과 법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 북한 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하는 부분이 저는 그 한미동맹을 추축을 해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반에서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이 좌파들과 이 한 배를 탄 그 정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쟤들은 좌파의 어떤 탄핵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그 구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 있어서 명분과 어떤 가치와 정체성을 우위에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 자, 또 현실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 또 자한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또 이 엄연히 또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유튜브 같은 경우도 한번 제가 정리해 보면은 소위 자유한국당의 어떤 편에서는 이 유튜브 구독자 수가 보면 우리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신의 한 수가 46만 구독자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폭적으로 자한당의 어떤 그런 그 지지를 받은 또 정치에 무관심한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그 결과다. 그리고 지금 팬앤마이크 한 34만 정도 되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세력이 큰 쪽으로 모여라는 이런 그 선명한 어떤 그런 그 노선과 언론관보다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반문이라는 그런 그 우리 불법에 대한 그 개념보다는 정말 통상적으로 어떤 그 기회주의적 어떤 그런 그 사고를 갖는 그런 그 유튜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34만이죠. 조갑재 씨 같은 거 10만이 넘죠. 그다음 황금소 같은 경우도 30만이 넘죠. 결국에 탄핵은 잘 됐다는 식의 그런 세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또 이봉규 또 뭐 이현주 보면 대충 뭐 한 7만 10만에 육박하는데 결국 보면은 유튜브의 어떤 환경도 보면은 자한당 중심으로 상당히 지금 그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소위 탄핵 그 사태 이후에 현장에서 이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소위 이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지지하는 유튜브를 보면은 아마 10만 넘 허준 TV가 지금 뭐 내일 모레 한 6만 육박하고 있죠. 나머지 또 뭐 정가 방송 그것도 한 7만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한 5만 4만 뭐 이런 것 같아요. 전체. 그러면 전체 유튜브 시장도 보면은 환경도 보면은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수 우파라고 소위 말하는 큰 그룹에서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지만 좌파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을. 그러면서 소위 보수 우파라고 밀지만 실제 자한당을 어떤 세력화되는 그룹이 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고성국 TV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 그 대한애국당의 정체성과 상당히 부합하는 또 탄핵에 상당히 어떤 그런 그 입장 갖고 있는 반대 입장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 보더라도 어쨌거나 이 소위 보수라고 표방하는 측면 보더라도 유튜브가 지금 거의 뭐 2대8 정도의 압도적으로 지금 자한당을 지금 방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첫 번째는 유튜브에 대해서 이 대한애국당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좀 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 일단은 그 언론이라는 측면에 어차피 이게 활성화돼야 일반 국민들에게 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쉽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유튜브에 대한 그 특단의 대책, 정말 어떤 그 대한애국당의 어떤 가치와 정신을 지지하는 또는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선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전략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만 원 다 넘겨버려야 된다고. 10만, 20만, 30만 원. 결국 여론 주도층을 대형 유튜버들이 앞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에서 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유튜브 대책팀을 만든다거나.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 태극기를 들고 현장에 투쟁하는 것도 결국은 많은 국민들에게 동참을 유도하기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현장 투쟁도 중요하고 또는 그 장래 유튜브 시장에서도 이 여론을 선도해가는 그런 전략적 그 힘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양측 현장과
유튜브의 어떤 두 가지 이 축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서로 어떤 그 연합하는,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당을 지지하는 유튜브를 보면은 현장 그 촬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 전달이나 뭐 외국의 이 동포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유튜브의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 프로그램도 저는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 2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뭐 톡쇼 또는 시사 프로그램이든 어쨌거나 그 대한애국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널리 홍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양한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포맷 같은 것들이 전 대한애국당에서 어떤 그 중심이 돼 가지고 좀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이 사고 가지고 우위에 어떻게 서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한애국당은 가치와 정체성이 어떤 그 명분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이 언론 선동에 속은 국민들을 저는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저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예. 그 부분에서 추가를 하면 우리가 이 유튜브 관련돼서는 현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좌파들의 유튜브를 하자마자 보통 몇십만입니다. 좌파들은. 이게, 그렇고, 자한당은 지금 거의 다 10만이 다 넘어가고 있고, 최소. 지금 엄마 방송도 10만, 지금 뉴스타운도 15만인가 6만인가 될걸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도 사실상 저는 물론 외연 확장을 위해서 내일도 고성국 TV에 조은희 대표님이 내일, 출연을 합니다. 거기에 나가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애국당의 유튜브들은 이 구독자가 적고 어떤 세가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자한당 쪽에 지지하고 있는 고성국 TV도 사실상 집 밖에 있는 토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애국당이라든지 우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탄핵 반대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언제 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게 유튜브 이 부분은 우리 김노수 박사님 짚어주시니까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당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특단의 조치 아까 이야기를 하신 특단의 대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동참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해왔던 이야기고 저는 꾸준히 그 부분은 어쨌거나 저는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우파든 좌파든 또 중도 국민이든 간에 기존 언론을 불신하고 이 유튜브라는 이쪽 환경으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다만 이제 어쨌거나 지금 이 청와대 종북 주사파 정권이 언론을 지금 완전 장악한 상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유튜브 장악은 저들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당에서 전략적으로 유튜브에 대한 어떤 뭔가 전략팀 또는 어떤 언론 홍보 강화적 측면에서 서로 연계도 하고 서로 어떤 포마시도 하고 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 좀 정기적인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봐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확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장에 이것도 전쟁이고 싸움이거든요. 이념 전쟁이고 선명성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당의 홍보나 또 전략하시는 분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결국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여론전이거든요. 싸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선거란 것도 결국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간곡히 드릴 말씀은 당 차원에서 2인 1 현수막 붙이기 운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언론은 의도적으로 태극기 국민들, 특히 대한민국당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합니다. 왜?
저들은 불법 탄핵의 기반 위에서 들어선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의 어떤 공통의 어떤 그런 입장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태극기애국 국민들을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실제 배제하고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마 배제할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드린 1차적으로는 유튜브 활성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동네 가면요. 현수막을 이 정의당이나 이 더불당은 끊임없이 현수막을 붙입니다. 지구당별로. 그리고 마치 평화가 경제라는 이런 슬로건도 붙이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선명적으로 어떤 적폐라는 개념으로 붙이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각 동네별로 지역별로 거의 대한민국은 좌파 정당만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눈에 비치기 때문에 국민들 또한 TV 틀면은 그렇게 전달하고 현수막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더불당 같은 경우는 항상 국정 홍보하듯이 좌파 어떤 남북 간의 이런 것도 김정은도 홍보하듯이 이런 결과 때문에 김정은이 호감도가 70% 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가장 효과적인 중에 하나가 현수막에 대해서 저는 당에서 한 7, 8가지 다양한 어떤 메뉴별로 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문제, 경제에 대한 실체에 대한 메시지 전달, 홍보 문구 같은 경우에 결국은 왜냐하면 다 공감하고 국민들이 현장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률, 최저시급제 지금 10,000원이 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오사카 같은 경우도 보면 최저시급제 거의 10,000원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최저시급 이런데 한국만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장사가 되느냐. 저는 그런 반대고 반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어떤 국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문구 같은 구호 같은 경제에 대한 부분도 저는 몇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맞도록 이제 현수막을 붙인다거나 그거 붙일 때는 더불당이나 정의당 바로 밑에 위에다가 붙여버려야 돼. 그래야 명명하게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대한민국당이란 당명을 붙이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 봤을 때 대한민국당이란 당도 있구나. 그리고 뭔가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당도 있구나. 바로 그것이 저는 자한당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실체를 알리는 그런 문구도 저는 이 현수막도 필요하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호감도 70이 아니라 핵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지금도 운영하면서 손뼉쳤다고 사형시키고 정말 인간이하의 어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집단이 북한이라는 현실에 대한 직시를 저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 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같은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전혀 TV에서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수막을 통해서 그런 실체를 적나라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 한미동맹에 대한 해체 과정 같은 경우도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저는 그런 메시지도 필요하다. 그리고 불법 탄핵에 대한 것도 결국 우리가 지난 2년 전에 이 탄핵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수백만의 어떤 태극기 국민들이 어떻게 운집했던 이런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던 이런 사진들을 전체 시나리오처럼 영화 광고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바로 쉽게 전달돼 이런저런 메시지 같은 여러 가지 현수막을 당에서 다양한 형태로 저는 소개를 하고 그걸 각 대한민국당 지지자 또는 당원들이 저는 각 지역별로 그걸 현수막을 더불당이나 정의당 바로 옆에다 위에다가 맞불 작전으로 저는 어떻게 붙이면은 저는 상당히 효과 있을 것이다. 왜?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지지하지 않거든. 답답하고 정말 기회주의 정당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20% 되지 않거든요. 그럼 나머지 실제 그러면 우파의 국민들이 2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30%의 국민들을 대한애국당으로 결국은 어떤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저는 현장에서 현수막에 대한 어떤 이 운동이 전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에서 꼭 좀 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언론을 대신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어떤 홍보 수단이다. 그걸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데, 제가 보니까 그 대한민국당의 버스가 요즘 굉장히 많이 준비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예. 저는 그 버스 굉장히 좋은 홍보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스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그 버스의 한 축에도 저는 그 대한민국당이라는 이 이름만은 국민들이 잘 몰라요. 저게 무슨 당인지.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시각적으로 버스 한 축에 어떤 그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국민들의 어떤 그 정서에 전달되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 3월 10날 그 경찰들이 버스로 짱대로 짝대기로 이렇게 막 국민들을 떨어뜨린다거나 또 떨어져서 정말 피바닥이 된 이런 부분들, 또 수없이 많은 외국 국민들이 정말 운집힌 이런 사진들을 저는 파노라마처럼 그 그림을 버스의 전면에 저는 완전히 한 바퀴 돌림으로써 길거리 다니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 눈에 바로 들어오거든요. 아, 이것이 대한민국당이다. 이런 메시지 전달을 저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는 이 문재인이가 어떻고 뭐 자한당이 어떻고 이런 백날 해봐야 우리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만 받지, 저는 현실적인 어떤 그 대안이, 홍보수단이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심을 갖고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당연히 저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면 결국 전국 변화에 어느 정도 이 눈치 보던 정치권들도 상당히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미래 발전적으로 홍보에 좀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김동수 박사님 논평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내지 심도 있게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상호님 뭐 콘텐츠도 받고 이래고 다 할 게 많습니다. 많고. 자, 유튜브 부분 나왔기 때문에 유튜브 부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금 구독자들이 많고 한 이유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한당에서 지원이 있었다. 누군가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유튜브들이 활성화되었고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당의 유튜브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들끼리 어떤 트러블이 있고, 유튜버들끼리 다투다가 볼 일을 다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저희 자한당 쪽의 유튜브들은 방송끼리 뭐 이렇게 다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은 그냥 완만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당의 이 유튜브들은 서로 헐뜯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 자, 이게 게살을 깎아 먹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다 느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한당의 도덕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좌파들의 유튜브는 유튜브를 개국하자마자 몇십만으로 바로 가는 그런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애국당에는 당원인 40만이라 그러는데 지금 구독자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당의 어떤 규모와 이렇게 비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방송 주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대구 할매님 중앙당에서 유튜브 기자들 모아서 각자 뿔뿔이 각자 다 잘났다고 하고 있는데 무슨 회의를 하고요. 그러니 당에서도 어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에서는 대한애국당의 유튜브들의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부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당에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놓고 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돈주님이 나한테 묻는데, 놓고 멘트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되지도 않습니다, 해도. 저번에도 한번 어떤 유튜브 어떤 헤비치 한다고 모이자 그러는데 오지도 않고, 몇 명 오지도 않고,